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그 기업 인증을 했을 때 혜택들. 네네. 이제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4가지 핵심 그 인증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네. 오늘 해주실 3가지, 4가지 정도도 또 핵심이잖아요. 네,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역특례, 그 다음에 농업어업법인, 그다음에 네. 사회적 기업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거죠. 네네. 네, 그러면 첫 번째 병역특례를 받았을 때 좀 중소기업이 어떤 혜택이 있을까라는 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병역특례는 다른 인증들과 달리 어떤 지원금을 받는 인건비 지원금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네네. 사실 중소제조업체들은 특히 정보통신업도 그렇고 인력난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네. 좋은 인재 구하기가 어려운데 네. 병무청에서 병역업체로 특례 지정을 받는다면 네. 제도적으로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병역특례 인증의 핵심은 첫 번째는 공고나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의 기술 인력들을 안정적으로 3년 가까이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좋은 제도입니다. 네. 특히 제조업 인력 구하기 어려운데 병역특례 제도를 선정을 받으면 좋은 인재를 쓸 수 있다는 이런 점이 매우 좋습니다. 이게 그분들도 이제 병역을 갔다 오는 대신에 여기서 일하면서 그걸 하는 거죠? 네, 네네. 말하자면 네. 군대 가는 대신에 그쵸, 군 그쵸. 그 기간 동안에 네. 기업체에서 그 군 복무를 대체한다는 일종의 대체 복무 제도라고 그렇죠. 이렇게 그럼 보시면 우수한 됩니다. 인재를 좀 뽑을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고나 마이스터고 졸업자는 산업기능요원 병역특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해서 네. 이공계 석박사 이렇게 뽑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처럼 네, 어려운 그렇죠. 게 현실입니다. 네. 특히 정보통신업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 기업은 정말 이공계 석박사를 뽑는 게 그 기업의 기술력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 뽑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이공계 석박사 전문 연구요원 제도 이런 병역특례 제도를 네네. 지정을 받으면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네. 3년 즉 36개월을 네. 이공계 석박사 그 인원을 안정적으로 우리 기업에서 연구개발 연구요원으로 근무한다면 기업의 경쟁력 괜찮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병역특례는 이렇게 인건비 지원이라기보다는 네. 좋은 인재를 선발하는 국가로부터 특혜를 받아서 그 선발하는 이런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병역특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다음 두 번째는 농업어업법인이 어떤 좋은 혜택이 있을까요? 네. 농어업법인은 통칭해서 부르는 것이고요. 정확한 표현은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혹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네. 통칭해서 농업법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제일 많은 것은 첫 번째 농업법인은 농작물 재배 이외에 대해서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을 합니다. 네네. 농작물 재배 이외의 것입니다. 유통, 가공 이런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네. 5년 동안 50% 감면받는다면 어마어마한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냥 전통 기업인데 세금이 부담이 되니까 농업법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네네. 5년 동안 50%를 감면받았습니다. 매우 네. 큰 기업에는 엄청난 혜택이 주어진 것이고요. 네. 두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농 혹은 영농이 아니더라도 영농 유통 가공을 위해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에 부동산 취득세 무려 75%를 감면합니다. 네, 네. 이거 어마어마한 혜택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죠. 뭐 경기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꼼수를 부려서 실은 그렇지 않은데 꼼수를 부려가지고 가공으로 설립한 다음에 부동산 취득세를 왕창 혜택을 받고 도망간 기업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이런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음지에 잘못 사용하면 그런데 제대로 활용한다면 네. 농업법인을 현재 농업법인이거나 아니면 일반 기업도 농업법인으로 전환할 수 있는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네네. 정말 큰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농업법인의 혜택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도 이제 옆에서 보니까 이 사회적 기업이 네. 혜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기업이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하고 네. 이제 네, 본 인증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 네네. 이렇게 좀 비교하면서 네네.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좀 정리 한번 해주시죠. 네네. 사회적 기업은 그냥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네. 서울, 경기, 부산에서 진행하는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네. 또 하나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 이렇게 두 가지로 그냥 구분합니다. 네네. 두 가지로 구분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일반 대표님들은 구분하기 쉽지 않으니까 그냥 예비 사회적 기업 따로 사회적 기업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네네네. 생각됩니다. 네. 서로 다릅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 먼저 얘기하면 예비 사회적 기업은 인증을 받으면 한 총 1억 5천만 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모든 경우 다 무차별적으로 지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네. 요즘 세금 마음대로 쓰여지지 않지 않습니까? 잘 구분해가지고 제대로 된 기업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하는 것이 요즘의 네. 국가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첫 번째로 1억 5천만 원은 총량인 것이고요. 구분해서 본다면 사업개발비라고 있습니다. 예. 인증을 받는 경우죠. 네. 사업개발비는 첫 번째로 약 5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네. 물론 자부담이 10%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4,50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네. 자부담을 500만 원 하는데 통칭 5천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인건비를 지원받습니다. 네. 현재를 받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는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 신규 인건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만약에 승인을 2명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네. 그 2명에 대해서 매년 1년씩 이렇게 지원받는데 일반 직원은 50% 지원받고요. 취약계층,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나 55세 넘는다든가 한부모 가정의 그런 직원이라고 가정한다면 무려 70%를 네. 지원받습니다. 예. 엄청난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지원받는 게 있는데 전문 인력이 있습니다. 전문 인력이라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경영관리, 세무사, 회계사 고용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마케팅 전문 인력 고용하기 어렵죠. 네. 또 기술개발 인력 전문적으로 이렇게 고용하기 어려운데 그것을 국가가 대신해 준다는 겁니다.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월 200만 원씩 매 1년 이렇게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는데 200만 원을 지원을 받습니다. 물론 250만 원 지원받는 사례도 있지만 250만 원 지원받으려면 세무사나 회계사 고용해야 됩니다. 네네. 중소기업으로서는 비현실적인 거기 때문에 네. 200만 원 지원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이게 두 번째 전문 인력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고요. 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업개발비 그리고 신규 인건비, 전문 인력 인건비 이렇게 해서 대략 5천만 원 합치면 1억 5천만 원을 총량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어떤 한계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기업의 컨디션에 따라서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 평균적으로 한 1억 전후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통계가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인증 사회적 기업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인증 사회적 기업은 또 엄청나게 많은 지원이 있는데 네. 총량으로 지원받는 금액은 대략 3억 원 정도 되는데 3억 원을 몽땅 다 한꺼번에 지원받지는 않고요. 그것도 정교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따져서 지원을 합니다. 네. 먼저 사업개발비라고 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1억 원이 한도입니다. 그런데 1억 원이 한도이지만 어떤 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3억 원 가까이도 지원되는 경우가 있는데 매우 정교하게 사업계획을 잘 발표해야 되고 그 기업이 그런 지원을 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네. 사업개발비라는 것이 1억 원이 있고요. 물론 자부담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비사회적 기업 때 내가 받았던 신규 인건비와 별개로 내가 인증돼서 인증사회적 기업 때도 별도로 새롭게 채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신규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3명씩 지원받는다라고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1년씩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고요. 네. 4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면 20%를 더해서 60%를 지원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이 신규 인건비 지원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별도의 사업은 전문 인력이라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중소 제조업체나 도소매 현실적으로 인증받았던 사회적 기업은 기업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런 경우 마찬가지로 세무회계든 또는 마케팅이든 기술개발이든 직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기업 때는 1명이지만 인증된 사회적 기업은 TO가 2명입니다. 그것을 한꺼번에 뽑지 마시고 한 명씩 정교하게 뽑는다면 우리 인증받았던 사회적 기업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예비사회적 기업과 달리 인증사회적 기업은 세제 혜택이 2가지가 어마어마한 큰 혜택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세제 혜택은 이런 게 있습니다. 법인세를 무려
5년 동안 네, 네. 감면을 받는데요. 어느 정도 감면 받냐면 3년 동안은 네. 100%를 감면받고요. 추가로 2년 동안에는 50%를 감면받습니다. 네. 물론 사회적 기업이라 그래서 뭐 다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엄청나게 잘하는 규모가 큰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 부담이 되는데 그 법인세에 대해서 무려 5년 동안 감면받는 것은 정말 보너스도 이렇게 큰 보너스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매우 큰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전략적으로 이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를 감면받습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무려 50% 감면받습니다. 만약에 대표님 기업이 부동산 취득세가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무려 5천만 원을 감면받는 겁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하나 받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연구소 벤처 이노비즈 메인비즈 인증 끝판왕 4종 세트라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병역특례, 농업회사법인, 거꾸로 사회적 기업 인증이 인증의 마지막 끝판왕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네.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인증 많이 있기 때문에 인증을 네. 잘 활용하셔서 사업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영상에 이어서 뭐 이번 영상까지 거의 7개, 8개 정도의 네네. 인증에 대해서 혜택을 쫙 말씀해 주셨는데 네. 우리 이걸 시청하시는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인증은 꼭 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의 자격증이 아닌가.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혜택들 잘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우리 기업체에 맞는 거 네. 그런 거 좀 잘 선택하셔가지고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